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배운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느라고 많이 바쁘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진도를 나가기보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조금 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3D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재미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학업의 부담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3D 모델링 도구를 소개할게요. 직접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이 소개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3D 모델링 도구도 있구나 라고만 보면 되겠어요. 오늘 소개할 도구는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팅커캐드보다 더 먼저 나온 툴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문 그 3D 모델링 툴이에요. 선생님도 그 팅커캐드를 수업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이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케치업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물론 이 정식 프로그램은 매우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무료로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특히 웹에서 팅커캐드와 같이 웹에서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스케치업도 똑같이 3D 모델링 툴이긴 하지만 팅커캐드와는 사용 방법이 전혀 달라요. 아주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에 이제 이 스케치업을 들으면 뭔가 어색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스케치업을 오래 쓰던 사람들은 팅커캐드가 또 낯설고 힘들지요. 이 스케치업은 전문 그 드로잉 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매우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드로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관련 사이트로 가야 하는데요. 바로 사이트가 sketchup.com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이제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드로잉 툴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델링한 것에다가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인 스케치업 포 웹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이는 스케치업 포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스케치업 포 웹은 이제 무료, 일반인들을 사용해서 무료 버전인 반면에 기능에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반면에 스케치업 포 스쿨 버전은 기능의 제한이 거의 없이 정품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드로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무료 버전, 즉 스케치업 포 웹을 한번 소개해 보겠어요.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요. 자,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위쪽에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미리 로그인이 돼 있는데요. 자, 로그아웃을 하고 회원 가입부터 해야 해요. 여기 보면 사인 인이라고 하는 걸 눌러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세요. 맨 처음엔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하면 돼요. 또는 애플 계정이 있거나 또는 구글 계정이 있으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미리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한 화면이에요. 요 아래쪽에 스타트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웹상에서 바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학습한 팅커캐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와서 접속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스케치업 포 웹 설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설치를 하면 크롬에 이 확장 프로그램 형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선생님이 모델링 시작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처음 화면이에요. 요 화면 중간이 작업 화면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캐릭터가 하나가 있어요.
위쪽과 좌측에 메뉴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메뉴가 있고 요 아래쪽에도 사실은 메뉴와 각종 상태를 나타내고 또 중요한 단위 칸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 구성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본적인 마우스 사용법과 기본적인 메뉴의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한 집을 만드는 걸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이 모델이 서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뭔가 드로잉을 할 때 실제 사람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참고해서 무언가를 그리세요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선생님이 기본 메뉴를 소개해 줄게요. 자, 위쪽에는 자, 이렇게 모델 환경 설정을 열 수 있는 이렇게 팝업 형태의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 만들거나 열거나 저장하거나 가져오기, 다양한 형태로 내보내기 등이 있어요. 앱 설정이 있어서 자동 저장이 돼요. 우리가 배운 팅커캐드도 마찬가지로 자동 조정이 돼요. 또한 한국어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또한 템플릿을 먼저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밀리미터나 미터 단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밀리미터로 해놓도록 할게요. 그 밖에 다른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제목 없음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선택하고 또는 어디에 저장할지를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스케치업 회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물론 내 PC에 다운로드 할 수가 있지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파일 이름을, 즉 프로젝트 이름을 써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화살표는 뭔가 작업을 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또는 재작업을 다시 실행을 하기 위한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좌측에 보면 여러 가지 툴, 도구들이 있어요. 실제 모델링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제일 처음 소개할 메뉴는 선택 메뉴예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택할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선택 메뉴, 스케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는요, 단축키가 있어요. 이 선택 메뉴가 가장 기본적인 메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선택 메뉴의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예요.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메뉴가 선택이 실행이 됐더라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선택 메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소개해 줄 메뉴는 이 메뉴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자주 사용하거나 중요한 메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바로 실제 뭔가를 그릴 때 쓰는 메뉴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직사각형 또는 회전된 직사각형, 원, 그리고 다각형, 3D 텍스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사각형 메뉴를 볼까요? 이 좌표가 X좌표, 여기가 Y좌표, 여기가 Z좌표예요. 이건 팅커캐드나 웬만한 3D 드로잉 프로그램들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면에다가 그려볼 거예요. 자, 먼저 시작 지점에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한 시작 지점에서 클릭. 그리고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면을 이용할 것이냐, 이쪽을 그릴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또는 이쪽으로 갈 거냐, 심지어 이렇게 높이, 위로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잡고 끝점에서, 대각선 끝점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 사각형, 직사각형 메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메뉴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R이에요. R을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메뉴로 항상 이동해요. 다시 한번 이쪽에서 클릭하고요. 대각선에서 클릭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것은 3D 도구예요. 정확한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원하는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대충 그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역시 치수를 직접 제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치수의 기본 단위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쪽에 이렇게 모델 정보라는 걸 눌러서 보면 길이 단위에서 이렇게 인치나 또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아까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또는 센티미터로 해도 돼요. 밀리미터로 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소수점 이하 자릿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R이라고 누르고 시작 지점에서 한번 클릭. 방향성을 잡고 대각선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번에 2000, 이렇게 방향성을 잡은 상태에서 2000, 300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지금 키보드로 선생님이 입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입력되냐면 요 우측 하단의 치수라는 데 입력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2000, 3000 어때요?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키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진짜로 2000, 3000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 줄자, 그 다음 치수, 이러한 그 메뉴가 있어요. 도구가 있는데 치수 도구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시작점에서 클릭, 끝지점에서 클릭, 그리고 방향성 쭉 잡아 끌어요. 그럼 여기가 2000, 가로가 2000, 또 시작점에서 클릭, 끝지점에서 클릭, 방향성 이렇게 하면 3000, 즉 2000, 3000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하죠? 그런데 화면을 회전해서 보고 싶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팅커캐드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마우스가 약간 달라요. 자, 스케치업에서의 화면 회전은 마우스 휠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대 축소도 역시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요. 화면의 이동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팅커캐드와 유사하지요. 그러나 차이점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기도 해요. 오른쪽 단추는 어떨 때 쓰냐면요, 스케치업에서 오른쪽 단추는 선택한 개체에 대한 단축 메뉴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고, 자, 여기서 선택하면 이렇게 메뉴, 또는 여기서 선택하면 각각의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항상 선택 메뉴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원. 이걸 이용해도 되지만 원도 역시 자주 사용하는 도구라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C예요. C. C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중심점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지름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역시 1000으로 하고 싶다. 반지름이 1000mm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1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꽝 치면 반지름이 1000이 돼요. 자, 그럼 진짜로 한번 1000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치수해서 역시 이렇게 이쪽 끝에서 이쪽 끝. 자, 이렇게요. 그러면 2000이 됐죠? 왜냐면 반지름이 1000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원을 잘 보면 약간 이렇게 각이 진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한 원을 처음에 그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24각형이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보세요. 측면이 총 24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그리기 전에 먼저 이 측면의 개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요. 그럼 50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중심점을 클릭하고 방향성을 잡고 치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반지름의 치수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부드러워졌죠? 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 여기 보면 다각형도 있어요. 자, 화면을 선생님이 이동해 가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제일 먼저 다각형을 하면 측면의 값을 여기를 보셔야 해요. 측면의 값을 입력해야 돼요. 오각형이면 5, 삼각형이면 3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돼요. 그렇게 하고 역시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 팔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다각형을 선택하시고 측면 값을 8로 입력하고 그리고 중심점에서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면 팔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D 도구도 있네요. 3D 텍스트 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3D 텍스트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도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드로잉 도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의 평면 상태, 두 개의 축을 낀 하나의 평면 상태에서 그렸는데 이건 2D예요. 3D 개념이 안 맞죠? 그래서 3D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밀기와 끌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밀기, 끌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 밑에 팔로우 미라고 하는 것과 옵셋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구예요. 먼저 이렇게 밀기, 끌기,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P예요. P. 푸시 풀의 약자인 P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요. 끌어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 모양이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2000mm만큼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방향성을 잡고 2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요. 그러면 2000mm만큼 올라갔을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치수선, 그리고 시작지점, 끝지점, 방향성 잡고 이렇게 스페이스. 자, 회전시켜 보면 2000mm죠. 자, 아까 여기에 있던 모델이 실제 사람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2000mm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자, 2000mm. 자,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 아까 모델 정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센티미터로 이렇게 바꿔보면 알아요. 그러면 200cm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이걸 이렇게 미터로 단위로 하면 2m라는 거죠. 실제 요 모델이 있는 것이 우리가 드로잉 할 때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메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P를 눌러서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 치수, 원하는 치수만큼을 입력합니다. 이렇게요. 꼭 위쪽으로만 끄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자, 원래가 3000이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미는데 1000만큼 밀겠다. 그러면 2000mm가 돼야 맞는 건 정상이 맞죠? 또 이렇게 아까처럼 잡아 끈 건 다시 누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1000만큼 하겠다. 그럼 조금 전에 2000이었는데 지금 1000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요. 자, 우리가 만든 이런 3D 개체들은 먼저 점, 요 꼭지점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선, 여기 요 부분이에요. 선. 그 다음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마우스로 이 선택 도구가 되어 있을 때 마우스로 누를 때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그러면 해당 개체, 뭐 면이나 선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지점과 낀 다른 개체가 선택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이 옆면을 해볼게요. 한번 클릭하면 그 면만 되지만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면과 연결된 선이 같이 선택돼요. 그리고 클릭을 3번 연속으로 하면 더블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된 모든 부분이 다 선택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메뉴를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은 지우개 도구예요. 선 부분을 클릭하면 선이 지워졌어요. 그런데 왜 선이 지워졌는데 이 부분이 다 지워졌을까요? 이 선이 없으면 이 면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점이 선을 이루고 선이 면을 이루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시 선을 그려 볼게요. 선을 그리는 메뉴는 요건데 단축키가 있어요. 바로 L이에요. L. L을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자, 어때요? 다시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었더니 면이 만들어지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지우개 메뉴. 자, 이렇게 클릭을 선을 하면 그 선에 끼인 부분들이 함께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가요? 여기 아까 있었던 선이 이렇게 감추기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자, 외곽선 부분이 이렇게 감춰지기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3번 해서 개체를 선택하고, 자, 이 부분을 눌러볼게요.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모두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했어요. 숨기기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보면 다시 이렇게 그 숨겨졌던 선이 나타나요. 즉, 숨길 수도 있고 또는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메뉴를 순서대로 설명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페인트 도구가 있어요. 페인트 도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재질 창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단축키가 있어요. B예요. 그러면 이 재질 상태에서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요. 선택을 한 후에 원하는 도형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재질이 이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유리 및 거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유리, 하늘이 이렇게 반사되는 유리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칠을 하면 안에가 이렇게 은은히 보이죠? 그리고 하늘이 비쳐서 보이는 것 같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카펫 같은 것도 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아래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면이요. 이쪽에서 보는 면도 있지만 이쪽에서 보는 면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택 도구를 눌러서 이 윗면을 선택해요. 그리고 마우스로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지우기 아니고요. 숨기기를 해버려요. 그럼 여기 이렇게 숨겨진 상태가 돼요. 다시 색칠 B를 누르고 이 바닥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방을 꾸미는 것처럼 되겠죠? 자, 이렇게요. 아랫면이 따르고 윗면이 다르다는 것도 아주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서로가 달라진다는 것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 이걸 선택하고 아까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보여라 원래대로. 그러면 자, 이렇게 다시 윗면 아까 숨겼던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바로 쓰는 것이 색칠 도구예요. 자, 그 다음에 연필 도구가 있어요. 아까처럼 선을 그리거나 또는 자유곡선을 그릴 때도 써요.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아까처럼 이 P 메뉴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호를 그리는 것이 있어요. 단축키가 있는데 A예요. A라고 입력하고 자, 이렇게 2개의 점을 입력한 후에 방향성과 크기를 잡아서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려볼까요? L 누르고 이렇게요. 자, 그 다음 P를 눌러서 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하고 미리 했던 사각형이나 원 그리는 도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밀기 끌기와 그 다음 여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옵셋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옵셋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먼저 선생님이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R을 눌러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정사각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F를 누르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래 있었던 도형에 비례해서 이렇게 크기가 결정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끌어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끌리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한 후에 딜리트 또는 오른쪽 단추 눌러서 지우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런 것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요. 자, 밀기 끌기 다음에 여기
팔로우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매우 아주 유용한 것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면 사실은 조금 힘이 들어요. 자, 그래도 한번 선생님이 간단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렸고요. 이렇게 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맞춰서 하기 위해서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기법을 썼는데 그냥 참고해 보세요. 팔로우 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끌면, 자, 저 위의 선을 기준으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가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더 그렸어야 되는데,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이동 메뉴예요. 이동은 아주 또 중요한 거긴데 M이에요. M. 선생님이 이 개체를 모두 선택했어요. 그리고 M을 누르고 이 아래쪽 끝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눌러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취소했어요. 또 M을 눌러서 자, 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밀거나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하, 선도 이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M을 눌러서 끝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M이 바로 이동 메뉴예요. 그 밖에 회전 메뉴도 있어요. 또 크기 조절 메뉴도 있대요. 배율 메뉴도 있어요. 자, 그거까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선생님이 사각형을 하나를 그리고요. P 메뉴를 이용해서 잡아 당겼어요. 그 다음 회전은 자, Q예요. Q. 자, 회전하기 전에 회전 대상을 제대로 선택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더블 클릭을 3번 해서 이 개체를 선택을 다 하거나 이것을 블럭,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룹 만들기를 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Q를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딱 정확히 되죠? 물론 각도도 우리가 직접 숫자를 입력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45도 이런 식으로요. 자, 또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S입니다. 자, S를 눌러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크기가 바뀌게 되겠죠? 그 밖에 이제 선생님이 소개하지 않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또 이 스케치업 버전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에요. 즉 여러 도형들을 합하거나 또는 빼거나 또는 일부분을 잘라서 없애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 무료 버전에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나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버전을 쓰면 이 기능을 다 쓸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스케치업의 기본 메뉴만 설명했어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스케치업으로 간단한 것을 한번 직접 그려보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